운동선수의 질환으로 불리는 십자인대 손상. 운동 중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는 등 무릎의 과도한 회전력이 가해지면서 쉽게 발생하는데요. 십자인대는 여러 가닥의 고무줄처럼 얽혀있는 인대가 파열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스포츠 손상이 늘어나면서 그 빈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스포츠를 즐기는 현대인의 무릎 건강을 위협하는 십자인대 손상.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오네어 닥터스에서 함께합니다. 사람의 무릎뼈 사이를 이루는 경첩 모양의 무릎 관절. 무릎을 원활하게 펴고 굽히게 해주며 구조상 매우 불안정한 관절입니다. 이때 무릎의 안정성은 주변 인대와 근육을 통해 유지되는데요. 무릎 관절 내에 있으며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바로 십자인대입니다. 십자인대는 크게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로 이루어집니다. 십자인대는 경골과 대퇴골 사이를 이제 연결을 해주고 있는데요. 전방 십자인대는 경골의 앞쪽에 위치해서 무릎이 앞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을 하고, 후방 십자인대는 반대로 경골의 뒤쪽으로 위치를 해서 뒤쪽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십자인대 파열은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는데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무릎의 회전이나 외반력이 가해졌을 때 생길 수 있고, 후방 십자인대 파열은 무릎이 과신전되거나 앞쪽에 큰 충격이 가해졌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 손상은 과도한 운동이나 외상으로 찢어지거나 파열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손상 시 파열음을 동반하거나 무릎이 붓고 강한 통증이 발생해 움직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잡아주는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의 경우 굵고 튼튼해 교통사고나 강한 충격에 의해 손상되는 반면, 전방 십자인대의 경우 이보다 두께가 가늘고 무릎 회전 충격에 더 많이 노출돼 일반적인 운동으로도 손상될 수 있어 빈번히 나타나게 됩니다. 고무줄 같은 십자인대가 버티지 못할 정도의 외력이 가해지게 되면 버티지 못하고 끊어지게 되는데, 주로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를 할 때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가해지면서 파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회전이 되거나 무릎이 꺾여서 발생하는 비접촉성 손상이 있을 수 있고, 몸싸움 등 큰 충격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접촉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순간적인 방향 전환을 하는 운동을 하거나 충격이 세게 올 수 있는 스포츠를 할 때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포츠 손상 중 발생 빈도가 높은 무릎 십자인대 손상. 주로 축구나 농구, 스쿼시 같은 무릎 움직임이 많은 운동을 할 때, 빠르게 달리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동작이나 불안정한 자세로 착지할 때 손상되기 쉬운데요. 스포츠 인구가 늘면서 십자인대 손상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연간 4만 명이 넘는데요. 2015년 38,120명에서 2019년 4만 527명으로 5년 사이 6.3%, 연평균 1.5% 증가했습니다. 스포츠와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연령은 주로 40대 미만의 비교적 젊은 나이의 환자들이 많고, 여성에 비해서 남성 환자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50대 이상의 중년층과 여성의 스포츠 참여도 많아지고 있어서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스포츠 활동이 활발한 젊은 연령층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운동 중 무릎 부상을 겪었다는 환자. 제가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는데, 축구하다가 너무 통증이 과하게 움직여서 심하게 와서 그렇게 해서 내원하게 됐어요. 제가 걸을 때도 계속 무릎 쪽에 신경을 쓰고 걸어야 되고 과하게 달리기가 힘들어서 불편하더라고요. 네, 환자분 어떻게 다치셨나요? 제가 축구하다가 방향을 전환하는데 그때 갑자기 통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지금 많이 아프세요? 네, 지금 걷는 것도 조금 불편하고 뛰지는 아예 못하겠더라고요. 당시에 많이 부었었나요, 무릎이? 네, 좀 부었던 것 같아요.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네. 네, 환자분 힘 빼고 계시고요. 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한 직후 무릎이 붓고 통증이 발생해 걷기 불편하지만
급성기가 지나 통증이 줄어들면 타박상이나 단순 염좌로 오인하기 쉬운 만큼 전문의의 진찰을 통해 환자의 통증 정도와 붓기, 무릎 관절의 불안정성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십자인대 파열이 되었을 때 뚝하는 소리나 느낌, 그리고 통증, 붓기 등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증상은 무릎이 많이 붓는 것입니다. 십자인대가 끊어지게 되면 무릎 관절 안쪽에 피가 차는 혈관절증이란 것이 생기기 때문에 무릎이 많이 붓게 됩니다. 따라서 운동 중에 뚝하는 느낌이 들거나 통증이 있는데 무릎이 많이 붓는다면 십자인대 파열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파열 여부를 정확히 알기 전에는 부목 고정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부목 고정이 인대 자체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통증이나 붓기 감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인대 파열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이 MRI 검사를 통해 십자인대 손상 여부와 정도를 확인하고 미세 골절 같은 무릎 내에 동반된 손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다쳤을 때 상황을 물어보고 증상을 봐서 십자인대 파열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하면 일단 MRI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MRI는 십자인대 파열 자체를 확인하는 의미도 있지만 연골이나 연골판이 같이 다쳤을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골이나 연골판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십자인대 손상은 그 정도에 따라 일부만 찢어지는 부분 파열과 힘줄 실타래가 끊어져 절단되는 완전 파열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인대 손상이 적은 부분 파열의 경우 보전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완전 파열로 인대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십자인대는 스스로 치유되는 조직이 아닌 만큼 손상이 발생하면 초기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한데요. 손상된 병변 부위에 충격파를 가해 치료하는 체외 충격파 치료, 통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인대 재생과 회복을 도와줍니다. 전방 십자인대의 경우 대부분 파열에서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지만 부분 파열인 경우에서 선택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후방 십자인대의 경우에는 전방 십자인대에 비해 인대 자체의 혈류가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파열에서 보존적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무릎 보조기나 톰기스를 이용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고정을 하여서 인대를 회복시키는 그런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인대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하면서 기능을 해야 하는데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무릎의 안정성이 무너지게 되어 무릎 안쪽에 있는 연골이나 연골판이 손상을 받습니다. 이런 손상으로 인해서 통증이나 붓기가 계속 생겨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오랜 기간이 지나게 되면 무릎 관절염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었거나 부분 파열이라도 무릎 불안정성이 심해 2차 손상 가능성이 높다면 수술적 방법으로 손상된 십자인대를 재건해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십자인대 손상의 경우 적절한 보존 치료와 수술 치료 후 기능 회복과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재활 치료가 필요한데요. 십자인대 손상으로 약해진 무릎 근력을 강화하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재활 치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인대의 기능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 다시 파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적절한 고정 기간이 필요하며 순차적으로 관절 운동 범위를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근력 강화 운동과 고유 감각 강화 운동 등의 재활 치료를 통하여 하체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면서 재파열의 가능성을 낮추도록 해줍니다. 또한 십자인대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무릎의 경직을 풀어주고 하체 운동을 통해 무릎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게 좋고요. 뛰다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방향을 트는 운동은 주의하고 비만의 경우 체중 감량을 통해 무릎에 가해지는 체중의 압력을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대를 한번 다쳤던 환자분들은 수상 후 1, 2년 내에 재파열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파열이 되었던 환자분들은 적절한 치료 후에 충분한 재활 운동을 통해서 다시 파열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